또 하나가 조금 우리 나주하고 많이 직접 관련이 될 수 있는 게 147조예요. 147조는 이제 군공항 이전 쪽인데 제가 다른 데서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통합시에서는 군공항이 이전되는 그 지역에다가 많이 특혜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1조에서 보면은 그 9조 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냐면은 이건 국비로 처음에는 아마 그 군공항 이전이 전부 국비로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합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2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제가 안 봤는데 국비로 전액을 한다 했는데 이제 그 불구하고 지원 사업의 자체 일부를 자체 지원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4번 항에 보면은 사망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에는 재정 지원도 그러니까 국비 이외에 이 지자체 지원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간소화를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군공항 이전이 굉장히 통합시의 핫 이슈가 아닌가. 특별시의 핫 이슈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1순위로 두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지자체에서 했던 거나 뭐 앞으로 운영되어 가는 것은 이제 2순위로 차근차근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단지라든가 또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한때 이슈가 됐던 인공태양 문제 그것도 뭐 상당한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인공태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고 지금 나주시가 제안한 게 100만 평방미터인가 그래요. 약 30만 평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재원을 도가 40% 나주시가 60% 하기로 됐는데 만에 하나라도 뭐 나주시는 뭐 그런다고 합시다. 60%를 우리가 한다면은 도에서 40%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통합시에서 뭐 인공태양 뭐 어떻든 뭐 이유로 해서 그게 지분이 된다면 그것도 늦어질 수 있고 또 지금 국가산단도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산단이 지금 나주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특별시장이 또 뭐 다른 지역도 엄청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군공항 이전에 따라서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에 우선 해야 한다 하면은 늦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물론 저는 이제 기우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잠시 좀 간략하게 한번 그거 넘어가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딱 들어온 조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특별 조항.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 조항이지. 네, 공공항까지 특수 조항이지 법에. 돈이 들어간 게 전부 첨가된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마련한 예, 거죠. 예. 그쪽에. 그런데 이런 돈들을 그 정부에서 준다는 그 20조 원 그런 데서 뭐 지원을 안 할까요? 내 생각에 이런 부분은 1년에 5조씩 준다 했죠. 4조씩 준다 했나요? 5조씩 4년. 4년이요. 이런 돈에서 5년에 20조다. 이런 돈에 4조씩. 이런 돈에 의해서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 인공태양 그 부분은 어떤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역시 우리 조국장 의원이 참 너그러우세요.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경험칙 삼아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고 정말로 저는 우리 조국장님이 통합시장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은 그잖아요. 혹시 지금 출마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꼭 통합시장이 된다기보다는 그 어떤 정책을 이해해 주는 것이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책을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으로서 이것이 가기 때문에 여론을 정확히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행입니다. 나는 혹시 출마하시려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니시라니까 시민으로서 이해하시는 거라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떻게 김 부장님 어떠세요?
저는 이 군공항은 군사적인 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 국방은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항 이전은 국비로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지원까죠. 지원까지. 산단 같은데 이제 지원되는 것 같아. 거기 보상으로 산단을 만들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공항이 있으면은요, 또 이게 또 전투기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공항이 있으면은 소음 대책 그 지역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정한 그렇죠. 거리를 띄워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KTX 저거 할 때도 무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KTX가 와가지고 공항 옆에서 바로 타고 하고 네. 그 기업 도시 있고 뭐 이래 놓으니까 이제 그렇죠. 소음 관계를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소음 대책 그 지역이 있어요. 그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놓고 뭐 여러 가지 거기도 또 뭐 석회암지기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공항이 오는 곳은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그런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유사시에 또 위험성 문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게 워게임을 하면은 전쟁이 발발하면은 15분 내에 우리나라 주요 이제 그런 자산은 다 뭐라 그럴까 이제 피해를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임시 활주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정리에 공항이 있으니까 삼포에 이제 그게 활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그게 10개인가 몇 개인가 있었다. 네, 고속도로 만든 이유가 전주 가는데 그쪽에도 있었고요. 정업 거기도 있었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한 어떤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인 그 국방에 관한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저런 군공항 이전으로 소요되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액 그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그거는 합니다. 국비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거기에 달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뭐 산단이라든가 뭐 거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공공항 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비로 지원돼요. 한 달 전인가 그 시장 도지사랑 광주광역시장이나 저 청와대 그 김용범 뭐 정책실장 뭐 거래 와서 만났어갖고 합의가 다 됐어요 이게. 합의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제일 처음에 광주시에서 뭐 공항을 이전할 때 모항군에다 1조를 주었다. 그런 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게 그랬어요. 타운홀 미팅에서 김산 무항 군수가 나 광주시 그거 못 믿겠다. 먼저 줘놓고 이야기해라. 그런 해가지고 이번에 한 달 전에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내면적인 이야기들 다 합의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1조가 광주하고 전남하고 분리됐을 때는 못 믿겠다 했지만 통합시가 되면은 같은 주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1조가 그걸 가겠죠. 거기서 뭐냐면 통합시 예산에서. 뭐냐면 이런 통합특별시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그 합의점을 다 해갖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했는데 제가 의심하는 합리적 의심이 뭐냐면은 그러면 광주에서 1조를 줘야 하는데 광주에서 솔직히 광주가 재정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낮을 거라고 전국에서 아마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광역에서. 그런데 1조를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통합시를 만들어 갖고 너가 한 주머니에서 이쪽으로 줘라 이런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진행자님 상상. 제 상상이기를 저도 정말로 간곡하게 빌어봅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산단 우리 에너지 수도가 뭐 영향 받지는 않을까요? 에너지 수도로서 근데 법을 보면은 조금이 에너지 관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중으로 특정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이제 한전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에너지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에너지 클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어떤 정책의 주관하는 곳이 나주라고 특히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법안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남 솔라시도
솔라시도, 순천이나 아리백 산단 아리백 전부 다 뭐고 그런 것을 유치해 가기 위해서 서로 막 그런 기반 조성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솔라시도 같은 데 많이 키우려고 요즘에 상당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전력 그런 것들이 좀 풍부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제 이 통합시가 와서 우리한테 불리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이것은 서로 간에 유치전인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유치전. 그 어떤 정부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허대끼 하는 그런 유치전 그런 것이 하지 않을까. 통합시가 와서 근데 에너지 산단도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우리는 에너지의 도시로 해서 이제 그것을 진즉부터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솔라시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달라들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제가 보니까 그것은 광역자치단체가 상당히 영향이 크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남도에서 그런 것에 영향을 갖고 추진을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봐도 그 통합이 되더라도 그것은 똑같이 가지 않을까? 아니, 통합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솔라시도 그쪽 해남 쪽을 달래기 위해서 나중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누구 산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 할 말 없는 거야. 지금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솔라시도하고 나중에 에너지 산단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니까 같이 이제 그것은 우리가 꽉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무엇이 이렇게 가냐 저렇게 가냐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기존의 어떤 뭡니까 유치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우리가 이제 좋은 여건을 만들고. 왜냐하면은 이게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말하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나주가 독립적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또 필요하면 우리 예산을 써서라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통합시가 되면은 다 이제 한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특별법 만드는 이유가 통합시의 권한을 어지간한 권한은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거의 이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 이제 독립된 거의 100%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이 이 통합시 자체의 의견으로 될 거예요. 중앙정부에 타치할 그런 게 별로 견제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이제. 통합시에서. 아니, 그러면 통합시에서 야, 나주 너희는 가진 거 많으니까 좀 빠지고 좀 이쪽으로 해남 솔라시도 쪽으로 하자면 어떡할 거야. 진이라니. 그런데 이런 업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체를 강제로 데꼬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적인 이런 데서는 그 기업들이 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하여튼 그러면 이번에 혹시 시장 출마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시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나주시가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 올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은 시장을 잘 뽑아야지. 예전에 우리가 일반 산단이 상당히 어떤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 산단이. 그런데 이제 왜 그때 일반 산단이 분양이 안 됐냐고 하면 나주가 땅값이 비쌌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그런 비싼 땅값을 주고 여기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교통도 별로 오고 그런 여러 여건들을 봐서 그런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기업들이 여기로 들어오려면 에너지 산다.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겠다. 그러면 여기를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여건을 그 기업들의 요구하는 맞춤을 안성맞춤 되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일반 산들은 제가 다 분양했는데. 아니 그때 우리가 누굽니까 그 전에 왔을 때 일반 산단을 분양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 다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가면서 얘가 근데 대체적으로 땅값이 좀 비쌌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때만 해도 제가 취임하기 전만 해도 오면은 한 최소 50에서 80%인가를 국가에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실질 유효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텐데 왜 못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일반 산단 다 분양했어요. 일반 산단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럼요.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에 의해서 최소가 50%고 뭐 이래 조건하면은 7, 80%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그 허벌판이 있던 거 거의 분양했는데. 조금 약간 삼천포로 빠진다면은 대통령이 지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공단이나 여기 또 부동산 투기꾼들이 있어요. 아, 공단은 예. 그래요? 산업단지에도 있고 또 여기 지금 나주에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에 그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속으로 철저하게 이 기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왔나 안 왔나 관리를 해야 네,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계획을 하면은 그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해 보면은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은 같은 말을 다시 풀어쓰고 뭐하고 아까 솔라 씨도 말씀하셨죠. 지금 그 해남 하원 관광단지라고 있어요. 화학공단지. 거기 가면은 공중 화장실 빼놓고는 건물이 제대로 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뭐 몇 년째입니까? 지금 뭐 10년도 넘었을 거야. 한 20년 됐을 한 겁니다. 20년 됐어요. 그렇죠. 네. 옆에 오션 뭐라고 해가지고 네. 화원단지. 저 예전에 사이도 안 좋은 사이였지만 뭐 아름다운 선 가꾸기 사업 같은 거 이게 말로만 바뀝니다. 그리고 섬 개발한다고 해서 다 버려놓고 그래서 그 이제는 말로만 실사구신이 뭐 이런 말보다는 정말로 그 필요한 그 어떤 그런 공단 만들어 놓으면은 뭐 인구 증가한다든지 이러는 허무맹랑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왜 김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인구와의 그 상관관계가 네. 떨어지냐면 원래 상관관계가 깊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요. 여기다 하나 공장 설립해 놓으면은 생산시설 해 놓으면은 인구가 자연히 들어와 가지고 여기 살게 되죠. 근데 그렇죠. 이 소규모 기업들은 그런 그 집중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광주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될 때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해놓고 보면은 안 좋은 거는 다 주변에 되고 사는 것은 광주에 살면은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문화나 뭐 생활의 편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광주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 비교 안 되잖아요. 나주와 광주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인프라가 집중된 상태에서 통합이 되면은 이제 안 좋은 거는 우리는 받고 물론 이것도 제 그냥 기우입니다. 네. 근데 안 좋은 건 우리가 받고 위에서 땅땅땅 하면 끝이니까 그다음에 좋은 거는 전부 광주하고 사람도 사는 것도 광주 살고 왜 같은 권인데 지금까지는 그 광역권으로 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고 이제 아마 그거는 그냥 저도 그냥 기우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해남 솔라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 그 중요한 아까 제가 에너지 클러스터 이야기 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 초안에는 우리가 그 전력망 국비 지원이 그러니까 지금 전력이 중요하잖아요. 전력망을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수정안에서 빠졌어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우리 전남에는 이제 그 요즘에는 해안은 전부 지금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염전 자체가 없을 정도로 신안에서는 기본소득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기본소득 마을도 만들자 뭐 이렇게 하고 이쪽 전남에는 요즘에 태양광이라든가 그 풍력 뭐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력망이 아마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전력망을 통해서 그 외부로 위로 올라가는 송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순천에서 요구하고 있는 R200 산당 같은 경우나 이렇게 지금은 앞으로 되려면은 이 전남에 생산되는 전력이 여기 쓰일 수 있도록 산단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그 기업 유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왜 그게 그 이번에 그 전력망 국비전에 빠졌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안에 있던 것이 빠졌다는 것은 또 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성환 국장님처럼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한테는 가장 희소식이 광역망 구축에는 아주 긍정적일 것이다. 광주 나주 광역 철도
이거는 아주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그 경기를 허물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서로 간에 광주시도 어떤 협의사항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일조로 잘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제가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시는 우리 조국장님. 그리고 근데 이제 광역철도가 이제 그 두 가지 찬반이 있죠. 이제 우리 조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합리적이신 분은 이게 우리가 나주가 잘해놓으면은 광주 사람이 오기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빨대 효과로 해서 인구가 또 그 광주로 빨려 들어가는 사실은 실제로 전남 광주에서 과거 한 20, 30년 동안에 학교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광주 인구가 늘어난 게 거의 시군에서 오는 인구였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가 있어서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빨대 효과가 더 그 강화된다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지금 한번 말씀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저 옛날 나주시에서 그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 학군제를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같은 데는 그 이제 부활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것이 이제 그 공동 학군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생들만 되면 얘들이 전부 다 광주로 전학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도 없을 뿐더러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읍면 지역에 그 대학 학교 입학에 그 특혜조인가? 특혜 조항. 농촌 지역, 농촌 특례 입학. 농촌 특례 입학. 그런 것도 지원하면 이번에 우리가 사실 그 면 단위의 그 군 지역에 학교들이 전부 다 좋은 학교라서 다 그 많이 나가지고 다 그런 거 살려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광역 철도 같은 거 되면 통학 거리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점을 우리가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 개발을 한다거나 뭘 하면 산업 기반시설, 사회 간접자본 기반 시설이 먼저 갖춰줘야지 거기에 맞대서 어떤 것을 발전시켜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것이 나간다고 그것을 막자? 우리가 사실 말해서 요즘에 그 거리를 안 가지만 택배로 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가져오지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근데 광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 광역 철도를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갈 것만 걱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수한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합리적으로 이해하시는 분께서는 빨대 효과는 없다. 빨대 역할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 이익이 더 크다. 100% 그 빨대하고 100% 오고 이득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100% 이거 기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몇 프로 프로로 우리가 사실 지금은 70대 30으로 우리 나주가 뒤진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동등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해야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유동인구가 느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배후 인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국제공항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한 1,500만 정도의 그 인구가 필요하듯이 무조건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지 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구가 감소되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압축 성장, 안밀 성장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또 수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철도가 디젤을 벗어나고 지금 다 전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석유를 공급하는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인프라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생각하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다른 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 그 지하철이 적자가 굉장히 심할걸요. 상당히 큰 규모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통합하면은 이쪽에 기초 그러니까 인근에서 광주시의 적자를 이제 재정 보전을 적자를 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는 분도 있고 지금 아마 광주 아까 그 자치구 거기도 지금 적자가 재정 적자가 꽤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우려하는 분도 계시던데 검토한 부분 중에 교육이 앞으로 이제 그 학군 문제, 고등학교 할 때 이제 학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광주와 전남이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이 되면 학군은 어떻게 통합이 되나요? 그 부분은 공동 학군제로 가지 않을까. 그래 가는 걸로. 그 공동 학군제로 가면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막 전학 가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고 이 나주에 농어촌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이 유치를 오게끔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전남 광주가 딱 벽처럼 막혀가지고 전남 사람이 광주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는데 공동학군제가 되면은 어떤 뭐 기준은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광주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어차피 이제 학력 차이는 발생하고 이제 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좀 고등학교들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광주로 이사 가는 거는 좀 막을 수도 있겠죠. 인구 유출 문제는 좀 각 기초 입장에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 문제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주시가 명문고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진짜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농어촌 특례 입학 제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동지역에 있는 학교는 그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예. 읍면만 됩니다. 예,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잠시 한시적으로 그 신활력 사업이라 해가지고 동지역에 있는 학교가 농어촌 특례 입학을 받을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해놨었습니다. 그때.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주고에도 되고 뭐 동지역도 됐던 적이 있습니다. 되고. 근데 뭐 어쨌든 그 농어촌 특례 입학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고등학교로 보내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공동 학군제가 되면은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네요. 그 공동 학군제가 되면은 광주로 많이 과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광주로 몰리게 뭐 되죠. 당연할 거라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또 아까 이제 지방의 인센티브를 학교는 줘서 또 많이 타게.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찾아보면은 또 대안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전에 나주시에서 오래전 이야기인데 인구 늘리기 한다고 해가지고 맹탕 없는 공무원들만 그 고생을 시켜요. 주소 옮기기 해가지고 그때도 얼마 전에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동신대학교 그 원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처럼 큰 거요. 거기에 이거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 공직자들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당연한 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과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고 누구든지 자기 자식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죠.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그것을 인위적으로서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지역에서 다른 농촌 그 특례라든지 아까 신활력 지역 특례라든지 그러한 인센티브를 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대안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지방이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그 제도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인위적으로 어디 전 근대적으로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참고로 지금 김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 취임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인사에 불이익을 줬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랬어요. 뭐 승진의 지장을 입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있었어요. 고가 점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앴습니다. 아니 그거는 좋은 아이 자식 잘 되게 만들겠다는 부모의 기본 욕구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그걸 없애고 그 대신 제가 이거는 시행했어요. 우리가 그 공무원들의 복지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기 전에는 전부 n분의 1을 했는데,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몇 푼 안 될지 모르지만 주민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에서 차등을 좀 줬어요. 아니,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여튼 한 50%인가 70%인가로 하여튼 조금 차이를 줬더니, 그것도 제가 아주 항의 받아갖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한테 뭐라 하면 저는 떳떳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 광주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좀 더 자녀들한테 좋은 여건을 주기 위해서 이사 가지 않았냐. 그럼 뭔가 조금은 불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또 나주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그 직에 있다면은 그거야 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나주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카드 몇 푼 그건 얼마 안 돼요. 막 1, 20만 원 될 텐데 아마 그 정도 불이익을 준다 해서 그래서 저한테 와서 따진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불만은 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 교육 때문에 결국 교육은 인구와 직결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 교육을 좋게 할까 해서 그때 이제 그 나주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1년에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느 그때도 연합고사인가 뭐 그랬는데 하여튼 상위권에 있는 거의 뭐 5% 10% 안에 든 친구들은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그 장학금을 주고 스카우트 해왔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나주고등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금성고등학교는 사립이라 뭐 하여튼 좀 문제가 있었어. 그 어려움이 있었어. 그 특혜 문제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또 나주고등학교는 공립이다 보니까 우리 정교조 선생들이 또 너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제대로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제 우수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효과 좀 봤는데 이제 나중에 제 임기 이후에는 그것도 전부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교육은 중요하고 그런데 교육을 뭐 평범하게 또 누구나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교육이 왜 그런 그 장학금을 줘서라도 데려와야 하냐면은 아무래도 중학교 때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에 갈 확률도 많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3년 동안 그때 당시에 해보니까 기숙사비 포함해서 전부가 88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우수 학생을 영입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말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사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학생이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은 지자체장의 의지에서 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지방 교육도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통합 학군인으로 된다면은 과거처럼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전학가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은 같아요. 그 제 310조에 보면은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해서 이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농업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통합된 다음에 광주 위주로 만약에 된다면은 이거 가정입니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는 기본적으로 농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단체였고 통합이 되면은 광주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은 농업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서 보면은 도에서 했던 정도는 유지돼야지 않느냐. 그 정도로는 보장이 돼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푸드테크라든가 뭐 어떤 다른 가공 쪽 이런 쪽은 돼 있는데 농업 지원에 대한 것은 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농업 예산이 감소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지금 농촌 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러면은 좀 더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통합한 다음에 오히려 그게 밸런스를 맞춰갖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 통합의 목적 자체에 이제 정조건을 낳게 해서 소멸을 줄이겠다, 그다음 격차를 줄이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마지막으로 정주 여건만 좀 다루고 가죠. 정주 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거의 다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광주가 전체적인 통합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도시 지역에 갈 수 없다기보다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인근 시군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통합시장이 그렇게 추진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또 기초자치단체 같은 의회를 동의를 얻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상당히 앞으로 우리 SRF 사례처럼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것들도 전부 통합 시장이 그런 특정가 이렇게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저는 한번 좀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말하면 쓰레기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오히려 도시 중심에다가 만들자. 거기서 만들고 모든 골짜기 같은 데로 들어가지 말고요. 거기에는 오히려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요즘 추세는 그렇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네. 같이 가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실은 냄새 원인이 뭐냐면 불완전 연소거든요. 그걸 1200도 이상으로 해버리면은 옛날에 그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도 다 타고 사실은 연기가 그때 기웅장이 말씀 그 한옥에서 연기 안 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시 한가운데 만들어서 그래야 냄새 나면 바로 크레임이 들어오고 그러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오히려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돼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이제 다른 한쪽 면에서 지금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농사 짓기 좀 힘든 곳은 그 지금 생태가 이제 농사는 이제 휴경이 되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데 칡넝쿨처럼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들이 다 덮어 써가지고 그게 이제 왕성하게 자라니까 이제 그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복원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쓰레기 문제는 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 그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 그 뭐지 지산지소. 그러니까 발생자 책임 원칙을 하면 되죠. 발생자 책임. 지산지소. 이게 나주 SLF 저 문제도 광주시에서 그 꼼수를 뭐 다 알려진 거죠. 그렇게 꼼수를 썼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광주광역시라는 기존에는 광주광역시라는 광역단체가 있어가지고 5개 구를 총괄을 하면서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광주광역시가 사실 말해서 없어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개 구의 권한을 좀 키워준다 이 말이 똑같이 대등할 수 있게끔. 권한을 키워주면 더 커지지. 아니 뭐냐면 내 말은 뭐냐면 제가 이런 걸 겪어봤어요. 나주 SRF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주 자체만 가지고도 혁신도시하고 그 혁신도시 그 주민들하고 원도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저도 혁신도시 주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혁신도시 계신 분들한테. 저걸 중지하면 쓰레기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일단 저거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호수공원을 파가지고 거기다 지하에다가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럼 장소는 어디다 하냐. 그럼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거죠. 나중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좀 뭐 님비 현상이라고 그런가요? 님비. 예, 그런 것도 Not in my backyard.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의식이 같이 부담할 것이 있고 또 발생자가 자기가 발생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또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산지소가 맞는 건데 잘 안 되죠. 어때요? 우리 조국장. 맞습니다. 뭐 저희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게끔 그런 원칙을 갖고. 예, 오늘 뭐 장시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제 여건가 또 중요하죠. 정제 여건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오는데 실제로 뭐 누구나 다 어느 지자체는 잘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통합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그 조금 진짜 균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균형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튼 나주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뭐 재정적인 뭐 행정적인 측면에서 혹시라도 기존에 비해서 좀 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또 교육도 좀 좋아지고 또 굳이 여기 나주에 사시는 분들이 강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 된다면은 인구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행정과 재정 쪽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길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주 열띤 토론이었고
이게 이제 뭐 전부가 아니고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100%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토론해보고 뭐 그러면은 어쨌든 아직 통과는 안 됐죠. 네, 통과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반영해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신 조국장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한번 신정원 위원장한테 한번 행안위 위원장이시잖아요. 한번 전달하시면 어떨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 되면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예, 한번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론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사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있잖아요. 우리가 논했던 것 중에 그런 것들도 한번 듣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예요. 법안이 약 400페이지 되고 또 엄청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시간 내주시고 오늘 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통합시를 구성하고 하는데 좀이나 도움이 돼서 우리 나주시가 통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저희 토론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주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좀 더 자유롭게 또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뭐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도 콕콕 눌러 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다음에 뭐 하나 궁금하시면 알림톡도 좀 설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에 힘 얻어서 뭐 재정적인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저희가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또 저희가 나눈 토론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